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 2대2 무승부를 거두는데요. 사실 두 골을 먼저 먹혔다가 따라잡은 거니까 간신히 비긴 경기였어요. 이 경기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전개가 지나치게 답답했다는 것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센터백들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공격이 답답한 게 왜 센터백들 문제냐? 이건 브렌트포드의 수비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브렌트포드는 수비 시에 5-3-2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5백을 두니까 토트넘의 최전방 5명을 1대1로 붙잡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중원에는 3명을 뒀기 때문에 여기 숫자는 토트넘보다 하나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토트넘의 전방에서 하나가 내려오더라도 숫자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토트넘이 수적 우위를 가진 공간도 있죠. 상대가 투톱을 뒀기 때문에 최후방에선 토트넘의 숫자가 하나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전개를 할 때 토트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3백 중 하나가 적극적으로 전진하면서 상대로부터 추가적인 수비 자원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최소한 브렌트포드 3중미 중 하나 정도 이렇게 끌어내야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똑같은 숫자로 상대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오늘 이게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후방 숫자가 하나 더 많은데도 오히려 투톱한테 쩔쩔 맨단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트넘은 전방에선 더 적은 숫자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거지로 풀려고 하니까 볼 소유권도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경기 장면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지금은 포스터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토트넘의 최후방을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죠. 골키퍼까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4대2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에서 포스터는 다이어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위치상 어쨌든 토니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얘가 다이어한테 붙었습니다. 동시에 은베모도 골키퍼한테 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실 토트넘이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죠. 가까이엔 넓게 벌린 탄강가도 있었고 멀게는 랑글레한테도 보낼 수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다이어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그냥 뻥 하고 멀리 때렸습니다. 4대2라는 어마어마한 수적 우위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이 지역에서 토트넘이 더 많은 숫자를 확보를 했다는 건 당연히 이 롱패스가 향하는 곳에는 더 적은 숫자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롱패스의 목표는 손흥민이었는데 당연히 너무 쉽게 막혔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받아주려고 한 칸 내려오기까진 했는데 센터백도 딱 달라붙어 올라와서 이걸 끊어버렸어요. 본래라면 이렇게 센터백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행위인데요. 하지만 브렌트포드에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숫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이죠. 만약에 얘가 이 볼을 끊어내지 못하고 손흥민한테 연결이 됐다고 치더라도 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뇌르고르가 커버를 들어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흥민한테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모두 달라붙더라도 나머지 공격진들이나 중미들한테 여전히 1대1 마크를 유지할 수가 있죠. 이러한 구조가 오늘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아니 상대보다 숫자도 적은 곳에 롱패스를 때리는데 전개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오히려 끊긴 다음에 역습을 허용하는 그림이 더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3백이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수비 숫자 자체는 많았지만 아주 위험한 지역까지 순식간에 전개를 허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금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구도 자체는 아까와 똑같죠? 토트넘의 3백을 브렌트포드의 투톱이 막는 모양새예요. 이번엔 탄강가가 볼을 잡고 있는데 이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랑글레한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탄강가의 지금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랑글레한테 볼을 넘길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이미 토니가 여기까지 붙었는데도 몸 방향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건 이제 측면으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롱패스가 나간 건 아니지만 결국 나오는 상황은 똑같죠. 토트넘의 3명을 브렌트포드의 4명이 막는 그림이 됐고 결국 볼을 뺏기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전개가 왜 이렇게 답답했냐? 여기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건 결국 센터백 쪽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욱 문제는 심지어 수비조차 제대로 되질 못했단 거예요. 지금은 케인으로부터 도어티를 통해 이렇게 탄강가한테 볼을 넘기는 중인데요. 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브렌트포드도 압박하고 있어요. 다만 이쪽에 지나치게 쏠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랑글레 쪽이 완전히 비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탄강가는 일단 전방으로 뿌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꽤 다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이건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패스 자체는 꽤 정확하게 연결이 됐어요. 다만 여기에서 손흥민과 쿨루셉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볼을 다시 뺏겼는데요. 아마 제대로 호흡이 맞았다고 해도 숫자 자체가 이번에도 하나 적었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인 기회까지 만들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제 볼 뺏겼으니까 수비를 해야겠죠? 여기에서 주목할 게 탕강가와 은베모 그리고 토니의 위치예요. 딱 봐도 탕강가가 은베모를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토니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더 뒤에 있을 다이어가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탕강가가 은베모를 버리고 토니한테 붙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은베모는 완전히 비어버리게 됐어요. 게다가 탕강가가 급하게 토니한테 붙은 거기 때문에 공중볼 자리 자체도 토니가 먼저 잡을 수 있었고 당연히 공중볼 경합에서도 토니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쉽게 은베모한테까지 연결이 됐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하나씩 붙잡고만 있어도 랑글레와 호이비가 더 빠르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수비가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탕강가가 갑자기 토니한테 붙어버리면서 이게 다 빠그러졌습니다. 다이어가 뒤늦게 은베모한테 붙기는 했는데 기본적인 위치 자체가 3백의 중앙인 선수죠. 그래서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진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하나 더 주목할 게 있는데 바로 중앙 미드필더들의 마크맨 관계예요. 보시다시피 호이비와 비수마가 훨씬 수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죠. 근데 이게 실점 직전 장면을 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완벽하게 자신의 마크맨을 놓치고 있죠. 특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호이비가 중간에 뛰어가는 걸 멈췄단 거예요. 오늘 주제가 토트넘의 센터백 문제이긴 한데 이 실점 장면에선 두 명의 중미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수마의 마크맨이었던 옌센의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 호이비의 마크맨이었던 야넬트가 득점을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둘 모두 충분히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맨들을 놓쳤던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탕강가의 이해하기 힘들었던 판단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백인 로메로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인 벤탄쿠르가 그립지 않을 수가 없는 경기였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